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삼전후의 기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장이 펼쳐질지 매우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과한 상승장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사야 하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시다면 꾹을 생각하시면서 쿨하게 웃고 지나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시스템 반도체 사업 증설 속도 낸다. 이대로 대만의 TSMC 따라잡고 시스템 반도체 1위 가나? 그럼 주가 폭등이다.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들어서 특히나 반도체 업체들 간의 기업 합병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MD가 자일링스를 먹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일부 사업 부분을 먹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간의 거대 합병이 쏙쏙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의 대물인 삼성전자는 아직 기업 인수 합병 관련해서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삼전도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정도 인수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홈페이지에 미국 제조업 부흥의 계획의 일부로서 반도체 등 각종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인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의 Made in All of America 라는 경제 슬로건 아래 미국의 공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가 만든 첨단 제품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증설 여부도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반도체 칩을 주로 생산하는 SAS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가 최근 대규모 채용에 돌입하면서 현지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둔 채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AS는 지난달부터 총 46개 직군에 걸쳐 대대적인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생산직은 물론 석박사 연구개발, 환경 재무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생산 라인에 필요한 전 분야에 모집 공고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996년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출범한 SAS는 2012년 8월 파운드리로 전환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의 현지 투자 금액만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특히 두 번의 증설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공장 확장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력 충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바이든노믹스를 살펴보면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압박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SAS 증설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고강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미국 중심의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역시 어떤 식으로든 협력할 수밖에 없고, 이는 SAS 증설 투자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미국의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5세대 통신, 사물 인터넷, 전자장비 등의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습니다. 올 상반기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13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5나노미터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을 의식을 했는지 EUV, 극자외선 등 어느 때보다 혁신 기술 소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한 TSMC가 2024년 미국에서도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현지 대형 고객사와 접근성이 한결 좋아집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한 삼성전자는 SAS의 증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 증설을 목표로 인근에 부지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를 비롯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업황 전망, 그리고 증설 규모, 그리고 현지 수요, 기술 유출 우려, 자금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 공장 증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단행을 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75%가 대만,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의 전체 48%를 차지하지만 북미 내의 생산 능력은 12%에 불과하다는 점은 미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IA는 지난 9월 정부가 56조 원을 투자하면 향후 10년간 19개의 주요 반도체 제조시설, 그리고 7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9월에 내놓았습니다. SIA는 6월에도 41조 원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외적으로 보자면 배터리 부문도 미국 현지 생산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GM과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조달을 위해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K배터리의 수혜가 크게 예상됩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체는 국내 3사와 일본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 공급에 집중하고 있고, CATL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내수 시장 외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K배터리에 여전히 기회가 열려있는 셈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LG화학과 소송 변수를 극복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 증설도 가능해 보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도 미국 완성차 업체 수요 증대에 따른 증설 및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배터리 산업의 호재지만 환경 규제 그리고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등 수출 기업은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주요 공급사인 만큼 단기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시스템 반도체 사업 증설 속도 낸다. 이대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시스템 반도체 1위 가나? 그럼 주가 폭등한다.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꼭 따라잡아 주길 바랍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